네, 강민정입니다. 사실 지지난주 부산 가고 지난주 광주 갔는데 이게 충청과 대전은 우리나라 한 가운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게 모르게 이 정치적인 이런 상황에서는 늘 약간 이렇게 가리워져 있거나 소외되어 있는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오늘 충청권에 계신 우리 열린당 지지자분들과 당원분들을 만나서 함께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오늘 즐거운 또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충남 며느리고 남편이 대전 출신입니다. 근데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여기 온 게. 대전에 참 오래간만에 왔고, 그리고 또 이 기회에 또 여러분들 와서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번 또 2심에서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신 분 중에 가장 중요한 분 중에 하나인 우리 황 변호사님도 참 오랜만에 또 우리 그 재판 끝나고 처음 봬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저와 함께 울고 같이 웃고 같이 웃어주신 정말 지지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큰 감사드리고 앞으로 남은 그 3심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또 더 기쁜 박수를 치고 다 같이 기뻐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좀 이거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죠. 2심에서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셨는데 또 마침 담당하셨던 변호사님도 오늘 함께 자리하셨고 11월 25일인가요? 선고일이? 며칠 전에 이틀 전인가 사흘 전에 뵀을 때 왜냐하면 다른 옆에서 계속 이제 옆에 지인분들이 무죄 날 것인가 걱정을 많이 하니까 저는 당연히 무죄 날 거라고 생각을 했죠. 당연히 무죄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마 주위 분들이 더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저나 의원님은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상당한 확신을 좀 갖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무죄가 나는 겁니다. 사실은. 물론 그렇게 살아와도 이상하게 엮어서 하는 조국 장관 가족들처럼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진실을 피할 수는 궁극적으로 피할 수는 없다. 궁극적으로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라는 그러한 본보기가 된 것 같아서 정말 저는 다행스럽고 또 한편은 굉장히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차 한잔하면서 제가 전날 보도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라고 딱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얘기 처음 하시는 거죠? 제가 여태까지 제가 이렇게 무심하다니까요, 참. 대통령께서 그러지 않으실 겁니다. 그분이 그러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목포에 그걸 하셨다면 그건 그분의 해오신 일을 계속 하려고 하는 걸 겁니다. 대변인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2019년 1월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지금 거의 한 2년 만에 아니죠 3년 만에 지금 현실화된 거고요. 그리고 2심 때도 한 번도 제가 유죄를 받을 거라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그렇게 확신을 갖고 2심에 임할 때 가장 제게 큰 힘을 주셨던 분이 황 변호사님이셨거든요. 제가 사람들한테 다 그랬어요. 2심 저는 반드시 무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나중에 이제 거의 무죄, 99%가 무죄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99% 무죄를 받고 나서 보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다른 분들이 얘기를 해주셔서 알았어요. 1심 유죄 받고 2심 무죄 되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죄가 없는데 이 고생을 하고 무죄 받았다고 좋아할 일인가라는 이런 생각도 들지만 제가 이런 시기에 또 이런 자리에서 살고 있다는 게 별 수 없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서 또 제 역할을 또 수행해 나가는 게 제 또 팔자련이 생각하고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사실은 이 재판에 임했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도 최선을 다했고 지금까지는 그
최선을 다한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결과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당에 대한 이야기들 요즘 뭐 여러 가지로 돌고 있는데 관련해서 좀 말씀들을 좀 자유롭게 좀 나눠 보셨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합당과 관련돼서 이제 민주당과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한번 누가 황교석 최고님 예. 그렇죠. 이게 믿기가 시원찮죠. 뭐 믿을 수 있는 당이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한편에서는 이 적대적으로 생각하고 갈 수도 없잖아요. 같이 뭔가를 힘을 모아서 우리 쪽으로 끌고 오고 뭔가 하여튼 우리한테 도움이 되도록 끌고 가야 되는데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뭐 옛날 계력이라고 그럽니까? 뭐 그런 거 비슷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사실 이런 입장을 쉽게 밝히는 게 좋은 건 아닌데 제 개인적인 입장은 항상 옛날 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민주당은 참 불가근. 그렇다고 이별하자니 정말 아쉽고 또 그냥 끌어안자니 탐탁치 않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딱 그런 상태인데 사실 열민주당이 창당할 때 그 마음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정말 모티브가 되고 하나의 계기가 되고 하나의 중심이 되어서 이걸 만류 인력 법칙처럼 확 끌어당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비례 정당으로 하면서 세석밖에 안 되고 우리가 목소리를 아무리 내도 사실은 바깥에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 열린민주당이 아니고 민주당의 대표나 원내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결정을 하거나 뭔가 움직이면 그게 바로 뭔가 힘을 받고 움직이는데 사실 우리 당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는 상태는 분명하죠. 그래서 어떻게 이 더불어민주당을 활용하면서 할 것인가라는 게 고민이에요. 우리가 쓸려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지금 저쪽에서 합당 제의가 왔을 뿐인 거죠. 합당을 하든 안 하든 저나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거의 같을 겁니다. 민주당이 뭔가 흡족하게 믿을 수 있는 당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한편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주요한 정당이고 일당이기 때문에 그 집을 부술 수도 없고 그 집에 그냥 우리가 얹혀서 살 수도 없는 아주 굉장히 고민스러운 지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뭔가 개혁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좀 더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때까지 항상 처해왔던 딜레마 상황은 그대로 되고 있다. 제 심정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열민당 의원들은 합당 시 어느 정도 지분을 갖고 가는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도 지금 논의를 해보거나 어떤 안을 내본 적이 없어요. 사실 죄송한데 이게 옛날 정당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무슨 당 합당하면은 딱 합당한다는 걸 딱 정해놓고 A 쪽에서 제시하는 지분, B 쪽에서 제시하는 지분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믹스를 해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대충 이렇게 누구 공천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지분 문제에 관해서는 단 한 번도 나온 적도 없고 누가 어떻게 하자는 얘기도 나온 적 없어요. 근데 개별적으로 정당에 뭔가 이거에 대해 합당에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적어도 합당 단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한 건 없는데 다만 저희들이 얘기한 거는 제가 결론적으로 하나 있다면 합당이 지분이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개혁을 한다면 그 전제 조건으로서 뭔가 이런 부분을 민주당이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 어떻게 바뀌겠다, 어떤 개혁 과제를 어떻게 실천해야겠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제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개혁의 전제 조건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이 뭔가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부분을 민주당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정도에 대한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합당이라는 게 지금 그냥 산술적으로 합치고 지도부나 이런 사람들끼리 서로 적절하게 나눠 갖고 그 문제에 관해서는 아직 단 한 번도 이런 방법가 논의된 적은 없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자, 열린민주당 화이팅!